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비드입니다. 오늘은 execution context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execution context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execution context의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코드를 보면서 execution context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 execution context 스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execution context 스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 코드 보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창 두 개를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그 이유는 execution context 스택에 대해 설명할 때 실제 코드를 보면서 그 코드가 어떤 컨텍스트를 만드는지를 같이 창 두 개로 왼쪽은 코드, 오른쪽은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띄워놓고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 두 개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execution context의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execution context는요, 실행 컨텍스트입니다. 실행 컨텍스트, 즉 실행 문맥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를 들어서 변수 혹은 어떤 스코프의 정의 그리고 디스값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execution context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execution context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글로벌 execution contex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시작할 때는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execution context입니다. 저희가 변수를 배울 때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변수를 배웠어요. 그 글로벌 베리어블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글로벌 execution context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스코프에도 글로벌 스코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글로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글로벌 execution context는 그러한 맥락에서 글로벌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그때 실행 환경이 바로 글로벌 execution context라고 불리워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설명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글로벌 execution context는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입니다. 싱글 스레드로 execution, 즉 실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execution context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가 실행될 때는 무조건 한 개밖에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functional execution contex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함수적인 실행 문맥입니다. 즉, execution contex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수 단위로 생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마다 스코프를 가지게 되는데 그 스코프를 우리는 지역 스코프라고 부르죠. 사실 이 execution context를 얘기할 때는 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스코프에 대한 강의를 같이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어가 보면 functional execution context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호출된 함수가 실행이 될 때 그 호출된 함수, 즉 실행되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생성되는 execution context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 함수 내부에서 디스 값이라든지 함수가 필요로 하는 지역 변수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이 functional execution context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vil인데 이것은 사실상 이 evil 펑션을 저희가 호출을 하게 되면 그 evil 펑션 실행될 때 그 내부적으로 execution context가 생성이 됩니다. 이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특별하게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내부의 execution context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실제 코드를 가지고 그 코드가 동작하는 것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의 execution context 스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먼저 보시죠. 여기 바로 이게 코드인데요. A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그 변수에 10을 할당했죠. 그리고 나서 펑션 A라는 이름의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펑션 A에서는 콘솔 로그 함수를 호출했고 그리고 나서 펑션 B라는 함수를 새롭게 선언했고요. 그 선언한 펑션 B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펑션 A, 저희가 선언해 놓은 펑션 A를 호출하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기젝션 컨텍스트 스택이 어떻게 쌓이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바A라는 10이라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요. 이것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읽으면 이기젝션 컨텍스트 스택에는 글로벌 이기젝션 컨텍스트 스택, 글로벌 이기젝션 컨텍스트가 가장 먼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될 때 단 하나 갖게 되는 그 이기젝션 컨텍스트를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글로벌 이기젝션 컨텍스트입니다. 그렇게 글로벌 이기젝션 컨텍스트가 쌓이게 되면 그 위에 어떤 게 쌓이게 되느냐? 펑션 A의 이기젝션 컨텍스트가 쌓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 코드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펑션 A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호출했을 때 바로 이 펑션 A에 해당하는 글로벌 이기젝션 컨텍스트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펑션 A 함수를 만나면 함수 단위로 이기젝션 컨텍스트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행성되는 이기젝션 컨텍스트는 펑셔널 이기젝션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펑션 B의 이기젝션 컨텍스트가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펑션 B가 호출이 되고 나면 이제 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펑션 B의 이기젝션 컨텍스트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펑션 A가 호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쌓여있던 펑션 A의 이기젝션 컨텍스트가 빠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이기젝션 컨텍스트만 남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 다 들으시고 나면은 이거 많이 보던 것이다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렇죠. 바로 이벤트 루프와 콜 스택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콜 스택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기젝션 컨텍스트 스택도 마찬가지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스택은요, 먼저 들어온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first in, last out의 오더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기젝션 컨텍스트가 저희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펑셔널 이기젝션 컨텍스트라는 이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 펑셔널 이기젝션 컨텍스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펑션, 즉 함수의 호출, 즉 콜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설명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콜 스택과 이기젝션 컨텍스트 스택의 개념이 굉장히 흡사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이고요. 이 강의는 이제 이어서는 그렇다면 이기젝션 컨텍스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렇게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지를 실제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기젝션 컨텍스트의 내용 간단하게 예고편을 드리면 이제 variable object라고 해서 변수의 정보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가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스코프 체인이라고 해서 스코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어레이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디스, 즉 이 함수 내부, 펑션 내부에 있는 디스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기젝션 컨텍스트 구성 요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그 한 가지씩 세 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